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40대가 가장 많이 오는 증상이 뭐지? 이걸 네.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1순위는 질염. 질염. 네, 질염은 그냥 20대부터 50대까지 구동의 1위라서 네. 걔는 좀 이길 수 없다. 걔는 좀 번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 거, 무월경 그리고 질출혈. 이게 네. 이제 40대가 가장 많이 저희 로즈엔을 찾았던 증상입니다. 네. 보통은 40대 초중반부터 네. 사실은 난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5세, 정확하게는 35세부터 난소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40대 초중반부터 생리가 좀 불순하다든지 네. 옛날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생리를 했다면 뭔가 뭐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많이 피곤하다거나 네. 또는 수면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영향을 잘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져서 40에서 50일 주기 또는 60일 주기까지도 미뤄지게 되고 또 오히려 그게 좀 당겨져 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생리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월경이라든지 질출혈 이런 증상들 때문에 오시는데요. 네. 이런 게 단순히 난소 노화에 의한 그 호르몬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갑상선이 이상하거나 또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어떤 네. 호르몬이 낮밤이 바뀌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호르몬들의 이상이 있어도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을 좀 미리 복용하는 것은 몸에 어떨까요? 그래서 40대 분들 중에 약간 이렇게 건강 관리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나 아니면 미리 뭔가를 좀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아직은 생리를 하지만 네. 저는 아직 증상은 하나도 없지만 갱년기 증상은 없지만 이제는 좀 몸의 변화를 느끼기는 해요. 이렇게 뭐 운동을 했는데 옛날처럼 근육이 잘 붙지 않는다든지 네. 몸이 좀 피곤하다든지 약간의 불면증,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네네.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니 아무래도 저의 호르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냥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호르몬을 언제부터 복용하는 게 좋아요? 저 먹긴 먹을 건데 언제부터 먹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호르몬 복용을 하게 되면은 네.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유방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새로운 약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호르몬 치료 자체가 유방암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먹듯이 막 이렇게 먹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폐경을 받은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폐경, 완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르몬 수치, FSH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40 이상이 되거나 또는 생리가 1년 이상 없을 때 그걸 네. 완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완경이 된 다음에 호르몬을 보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리는 계속 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게 막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나는 게 너무 일상생활의 그 라이프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40대 초중반에도 네. 약간 호르몬도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생리를 좀 하더라도 약 복용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좀 사실 다르긴 하네요. 뭔가 원칙처럼 꼭 마흔 4살부터 이런 기준은 없지만 네. 좀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증상이 없는데 저는 미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네. 접근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대로 알고 또 해야겠습니다. 그 노화하면 떠오르는 게 꼭 항산화제가 네. 또 뒤따라오는 키워드잖아요. 네. 근데 요즘 워낙 좋은 식품들도 많고 네. 챙겨 먹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요. 네.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좀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그게 요즘 항노화학회에서 의견이 이제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이. 그래서 아직은 저도 이렇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5, 6년 전만 해도 항산화 주사, 네. 뭐 마늘 주사라든지 맞아요. 신데렐라 주사. 네, 이런 것들을 딱 맞고 또 항산화제를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많이 먹었고 주사도 많이 맞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항산화제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항산화제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거죠. 과하게. 나는 오늘 이제 항산화제를 다 먹었으니 나의 노화에 내가 하는 숙제는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은 술을 많이 먹어도 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떤 노화 이렇게 전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항산화제 먹을 돈으로 운동을 해라. 차라리. 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약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항산화를 먹는 게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대사시켰을 때 나오는 그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노화를 일으킨다라는 네. 이론에 근거하여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를 좀 없애는 애를 우리가 먹으면 도움이 되겠네 라고 해서 항산화제를 먹거나 네. 주사를 맞거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도 역시 그 활성산소가 좀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운동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는 이렇게 죽어가는 나쁜 세포를 또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좋다. 어느 정도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항산화제를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운동에 신경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운동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었는데 네.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생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꼭 피임을 해야 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40대 분이 오셨을 때 무월경으로 오셨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저는 당연히 40대면 호르몬 이상 때문에 또는 노화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리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무월경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노화라는 말이 굉장히 직설법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본인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임신이면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웬 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갱년기 증상인 것 같기는 해서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거기 그분이 이제 골드미스세요. 그래 충격받은 얘기를 쭉 적어주신 분은 나도 이러는데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김하나 작가님이 이제 병원을 가셨나 봐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것도 노화 때문입니다. 이랬더니 또 상처.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노화 때문입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외래에서 무월경인데요, 뭐 질출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께 초음파를 보고 나서 임신이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뭐 때문에 이러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역으로. 뭐 때문에 이러신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혹시 임신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노화 때문입니다 하면 충격이 굉장히 크신 분이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좀 의심쩍은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먹은 뭐 건강식품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이러면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갱년기 증상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갱년기 아닌가요? 이미 이제 자신이 인사이트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왜 호르몬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드려요. 그 생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참 귀찮거든요. 이 피임을 신경 쓰는 게. 물어보세요. 임신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피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생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피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난소 노화에 의해서 배란이 되지만 그게 수정돼서 임신까지 갈 가능성들도 많이 적기는 하지만 반드시 0은 아니기 때문에 피임을
꼭 하셔야 되고요. 피임의 방법으로는 뭐 콘돔 피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47, 48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폐경 평균 나이를 저희가 이제 50으로 잡거든요. 그러면은 자궁 안에 넣는 피임기구는 좀 부담스러워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계속 자궁 안에 넣는 피임기구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30대부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약간 고민을 하는 거죠. 47에 5년이 돼서 빼야 되는데 자기는 먹는 것도 싫고 콘돔도 싫고 계속 자궁 피임내 장치를 편하게 쓰고 싶은데 원래 썼던 대로. 그런데 이거 한 2, 3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5년짜리 넣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 드시는 그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교체하시고 만약에 내가 2년 정도 쓰고 나서 폐경이 됐다, 완경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3년의 기간 동안 그 애를 아깝게 빼는 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대체요법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먹으면서 자궁 내막을 보호하게 미레나를 프로게스테론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임은 생리를 하는 이상은 신경을 쓰는 게 좋다.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소변이 새가지고 늘 팬티 라이너를 하시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병원 이제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멋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왕년에 태권도 선수셨대요. 근데 이 복싱을 하려면 이게 스텝을 계속 밟아야 되는데 애를 둘 낳고 나서 이게 소변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이제 상담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특히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부가 좀 비만하거나 또는 쪼그리고 앉는 작업 등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 받쳐주는, 요도를 잡아주는 골반의 저근이, 골반의 그 밑바닥 근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뛸 때 그렇게 소변이 샌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막 불편할 정도면은 수술도 있어요. 이런 요실금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좀 그렇게 뛸 때만 잠깐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관리를 한두 번 해서는 아니고, 그래서 케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골반저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뱃살이 많으시다면 뱃살을 좀 약간 체중 감량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술 전에, 수술까지 가기 전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애 둘 낳고 하면 거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슬퍼하시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킥복싱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멋진 그런 여성인데 이게 그 안에는 이렇게 소변이 좀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애기 둘 낳고 나서 웃을 때 소변이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질 레이저를 6개월마다 꾸준히 관리를 받아요.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더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한 60, 70 정도 되시면 그때 저희 병원 내원하셨던 분 중에 그분 70 중반이셨어요. 70 중반이셨는데 롯데마트, 그러니까 거의 100m 거리도 아닌데 롯데마트에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데도 소변을 마려우면은 그걸 참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행도 어렵고 하잖아요. 그걸 고민하러 오셨었고, 그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질 레이저를 하셨어요. 70 몇 세 나이에 남편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딸이 6이시래요. 딸 6명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엄마 그거 하지 마라. 너무 비용도 비싸고 그거 효과도 뭐 그렇게 있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본인의 의지가 뚜렷하신 분이셨어요.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했어요. 70 중반에 하셨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분만을 많이 하면 노화가 들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왕절개 산모인 경우도
제왕절개는 잘 안 생기죠. 갱년기 열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갱년기 열감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 열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거라면 갱년기 열감이 좀 낮아질지 고민이 됩니다. 갱년기 열감의 치료는 무조건 호르몬약 복용입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방을 검진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유방 이렇게 누르는 검진도 하시고 네. 유방 초음파도 해보시고 뭐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유방암으로 발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혹 같은 거는 약을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시면 무조건 저는 호르몬 약을 추천을 드립니다. 드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네.